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숫자 하나에만 시선이 꽂히기 쉬운 상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유독 눈에 많이 띄었던 국내 ETF가 하나 있었죠. 바로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구조를 쓰는 상품입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50%를 훌쩍 넘겼다는 숫자 하나만 보면 이걸 왜 이제 알았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쌓는 부 채널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ETF를 사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는 성격의 자산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초반이 조금 길더라도 맥락을 충분히 쌓아야 뒤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조용히 쌓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25년이라는 해를 먼저 짚고 가지 않으면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 국내 증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방향성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었지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결국 위로 향하는 흐름이 분명했던 해였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와 일부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의 회복이 겹치면서 지수 자체가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조정이 자주 나타났고 하루 이틀 사이에 체감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는 구간도 반복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건 바로 이 변동성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의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주식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서 그 위에 주 단위 만기의 콜옵션을 계속해서 파는 전략입니다. 콜옵션을 판다는 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위에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 지금 당장 현금을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현금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고 이 ETF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매달 분배금의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클리 그리고 ATM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위클리는 만기가 매우 짧다는 뜻이고 ATM은 현재 지수 수준과 거의 같은 가격의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합은 옵션 프리미엄을 자주 그리고 비교적 두텁게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신 지수가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 상승분의 일부를 계속 옵션 매수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2025년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50%를 넘겼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인덱스 ETF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초 자산 대비 성과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커버드 콜 구조 특성상 상승에 상단이 잘리면서 벤치마크 대비로는 언더퍼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커버드 콜은 원래 지수를 이기는 상품이 아니라 지수의 흐름 위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ETF가 유독 눈에 띄었던 이유는 지수 상승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짧은 만기 옵션 프리미엄이 매우 효율적으로 쌓였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완전히 죽지 않았던 시장 환경에서 매주 2번씩 옵션을 팔면서 프리미엄을 회전시킬 수 있었고 이 프리미엄이 월 분배금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과 분배금이 동시에 작동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해에 반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배금을 많이 주니까 안전한 상품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은 은행 이자처럼 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위험을 줄여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상승을 미리 당겨서 쓰는 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아쉽고 횡보장에서는 빛을 발하고 급락장에서는 방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025년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상승과 변동성이 동시에 존재했던 아주 특이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변동성 지표를 보면 이 ETF는 지수 대비 덜 흔들렸습니다. 베타가 낮고 최대 낙폭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건 옵션 프리미엄이 쿠션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덜 흔들렸다는 것이지 안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여전히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분배금이 있다고 해서 손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감되는 변동성이 줄어들 뿐입니다. 이 ETF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수익률 상품으로 볼 것인지
현금 흐름 상품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2025년 성과만 보고 들어가면 앞으로도 50%가 나올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품의 본질은 매달 일정한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든 횡보하든 변동성이 존재하는 한 옵션 프리미엄은 발생합니다. 다만 그 크기와 지속성은 시장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용히 쌓는 부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ETF는 단기 매매용으로 접근할수록 위험해지고 정해진 비중 안에서 현금 흐름을 담당하는 자산으로 접근할수록 성격이 또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 상품에 할당하고 분배금은 다시 같은 ETF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식의 규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ETF의 장점인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살아납니다. 세금 부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이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한 과세 구조가 적용되고 월마다 과세 분배금과 비과세 성격 분배금이 섞여 나옵니다. 이 비율은 매달 다르고 시장 상황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월배당이 좋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ETF는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해였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옵션 프리미엄을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분배금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조의 승리지 마법이 아닙니다. 시장 환경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ETF를 살지 말지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주식 기반으로 가져가도 괜찮은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비중만큼만 움직인다면 이 상품은 분명히 쓸모가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하나만 보고 접근한다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